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 지적진 영상. 자, 오늘은 제목이 뭐죠? 국정원 요원이 성접대를 맞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관람 불가 영상입니다. 일단 요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A escoltarlo, chicas. Ponte cómodo, papi. 네. Relájate. 너 좋네. 자, 실제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번에 700만 명 이상 봤던 보다 TV에서도 수리남에 대한 리뷰 영상을 또 찍었거든요. 얼마 전에 딱 갔더니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가정보원 요원이 정말 이렇게 성접대를 받을 일이 많냐? 어떻게 국정원 요원이 될 수 있나요? 그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류의 문제가 약간 자극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건 영화상의 설정에 불과하죠. 자, 왜 없을까? 다양한 정보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왜 실제로 이런 일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까요?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정보 활동을 정보 요원이 직접 하지 않고 대부분 정보원을 써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수집도 정보원을 써서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국정원 요원이 직접 정보 활동을 하다가 걸리면 그게 외교적 마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해당 국가의 허락 없이 함부로 정보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본 영화에서도 하정욱 씨가 연기했던 강인구 씨 같은 정보원을 써서 정보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왜? 발각되면 꼬리 자르게 할 수 있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관계없어.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마찰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가정보원과 관련해서 다 없애는 형태로 활동을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도 이게 국가정보원이 연결된 정보원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나고 하더라도 그게 정보활동과 연결됐다고 하게 되면 눈 감아줘요. 꼬리 잘리기가 되면.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고 직접 국정원 요원에서 걸렸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문 보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큰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 이건 조봉행 사건을 모티브로 했었잖아요. 그때도 국정원 요원은 직접 조봉행 조직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강인구 역할을 하주호 씨를 통해서 대부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 위험한 일은 대부분 다 정보 요원에 해당되는 강인구 씨가 대부분 다 했죠. 국정원은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외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했었지 직접 그 일을 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랑 연관돼서 또 참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봤던 많은 스파이 영화 보게 되면 각국의 정보 요원들이 미인기를 써가지고 정보 활동을 수집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호구냐? 말이 안 되는 내용이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 그렇죠. 그런 경우는 진짜 많이 있습니다. 공산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영화 하나 잠깐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영화도 레드 스페로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여기서도 구소련의 정보기관에 여자 요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잠깐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봐볼게요. Metka. An invisible chemical compound tailored to each subject. Subject will be traceable for up to 6 weeks. Here he is. Give him what he wants. Not the first time, I'm sure. Must have been some boy in a field behind your house. A good These soldiers have been deployed overseas for almost a year. Welcome them home. 네, 일단 훈련 받더니 별거 다 하죠. 실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도 신입 요원이 들어오게 되면 별거 다 시켜요. 위패 같은 거 찾는 방법부터 마약 같은 것도 맛보게 되고 무술부터 다양한 거 다 배워요. 그런데 여기에 이 영화에 나오는 성적 관련된 거 그런 건 물론 하진 않습니다. 끝까지 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실제 뭔가 자기의 몸을 바치는 성적인 정보 활동을 할 때 어느 수준까지 대학 투입이 되느냐 감정보단 이성이 완전히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었을 때 정보 요원 활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성적인 정보 활동하게 되면은 이게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정보 활동 문제가 생기니까 그 모든 걸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지만 정보 요원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형태로 정보 훈련을 받고 정보 요원으로 된 사례는 엄청 많이 있죠. 공산국 국가 특히 러시아 쪽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미인기를 쓰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 어떤 사건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여자 요원이든
남자 여자 다 동등하게 정보 활동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합니다. 직접 이렇게 위험한 일손을 뜰 때는 대부분 정보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요원의 역량은 그걸 뭘로 결정되느냐? 얼마만큼 능력 있는 정보원을 데리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느냐, 얼마큼 그런 정보원이 많은 거에 따라서 그 정보요원의 역량이 결정돼요. 전 세계에서 나라는 조그마지만 정보기관만큼은 전 세계 1등이라고 알려진 가장 유명한 정보기관이 어디 있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얘기합니다. 왜 모사드가 최고의 정보기관이냐? 모사드의 정보요원들은요, 전 세계에 정보원들이 엄청 많아요. 왜 많을까? 모든 유태인이 전부 다 정보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실제 우리나라 지금의 국가정보원의 요원들이 하는 정보활동은 그런 류의 정보활동보다는 전체적인 기획, 분석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북한은 공산권이니까 당연히 미인계로 하는 뭔가 정보활동을 할까 하게 되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미인계를 써서 간첩활동을 하다 걸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대부분의 미인계가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관련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군에 있는 고위직이나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다가 정보를 빼돌리고 넘기는 그런 사건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가장 유명한 원정아 사건이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물론 원정아 사건은 약간 결이 다른 어떤 내용이 있긴 하지만 대조로 봤을 땐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북한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는 국정원 요원들은 여자 조심하십시오. 자, 이 영상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마지막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